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IUCN 한국위원회 황은주 사무총장입니다. 저희 한 60개국에 있는 국가위원회 중에 하나고요. 저희는 자연환경 국민식탁이라고 2006년도에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가져와서 우리 그 법정 법인화된 국민식탁이 국가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어서 양쪽에서 일을 겸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UNFCCC하고 CBD 같은 경우에는 1990년 이후 때 동시에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2022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기후변화 쪽은 27차까지 이렇게 당사국 총회를 진행을 했고 CBD 쪽은 좀 다소 늦춰간 경향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쪽은 2015년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과 같은 그런 후속 활동들을 좀 이렇게 차고 나간 측면이 있는가 하면 저희 생물 다양성 CBD 쪽은 작년에 쿤밍 몬트리올에서 GBF가 이렇게 정립이 되면서 이제 좀 보조를 이렇게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제 그만큼 또 CBD가 발빠른 행보를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겠습니다. 저희 IUCN에서 가지고 있는 레드리스트 자료인데 이 데이터에 의하면은 2020년 기준 지구상에서 생물종이 한 190만여 종이 된다. 그 중에서 42,100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종인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밝혀낸 종의 28%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장면은 그냥 좀 보면은 마음이 좀 먹먹해서요. 2086년도에 우리 이제 가상 해수면이 상승됐을 때 가상 세계 지도인데 뭐 우리나라가 어디 저쪽이 어디 좀 끝에 붙어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건 역시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역시 또 생각해봐야 될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한 컷도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이 아름다운 수면 아래 해양 쓰레기, 왼쪽은 제주도 자구리 정방폭포 앞에 불편한 진실입니다. 물론 이제 유넵에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라든가 해양 플라스틱에 대해서 보고서도 다양하게 나오고 하지만 이 제주도가 이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기도 어렵고 또 우리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간과할 수 없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사진에는 못 담았지만 그 정방폭포 자구리 해 아래는 문어가 알을 이렇게 쓸 때 돌무덤을 이렇게 모아서 거기다가 알을 이렇게 낳는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날 자료 때문에 이제 서치를 했더니 그 문어가 품고 있는 돌이 무엇이었을까? 납추, 바다 낚시에서 그 쓰레기화된 그 납덩어리들을 돌이라고 딱 모아서 거기다가 문어가 알을 쓸었어요. 이것도 정말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여러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유나이트 에어라인이 환경의 미래는 자연순환에 달렸다 하면서 폐기물을 가지고 이것이 아마 열처리 유화 사업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국내에도 한번 몇 군데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에너지원이 이것이 요즘에는 가스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조금 부각되기는 하는 것 같은데 100만 달러 이런 기금을 모으면서 여기에 승객들에게도 이렇게 기부를 좀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기사를 워싱턴 포스트지가 23년도 따끈따끈한 기사여서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이제는 누구라 할 것 없이 소비자도 동참해야 되지 않겠는가, 모두가 진짜 함께 헤쳐나가야지 되는 그런 이 상황에 직면했다 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저야 뭐 이 자리에서 정책을 논할 수 있는 그런 발제는 아니지만 굳이 이 슬라이드를 하나 이렇게 또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넣은 거는 초록색으로 표시한 생태계 서비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생물 다양성 많은 얘기 들었지만 앞으로는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뭐 많이 다수가 있으시겠으나 종종 생태계 서비스라는 것을 또 많이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태계 서비스라는 키워드를 조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슬라이드를 하나를 넣고 맨 아래에 우리나라도 2019년도에 생물 다양성법을 개정해서 16조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규정을 하고 이 생물 다양성 손실을 방지 위해서 노력하는 또 생태계에서 흘러나오는 생태계 서비스를 또 잘 유지시키고 증진시키는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GBF가 이제 2050년도에
자연과 더불어 이렇게 살자라는 그 비전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목표 네 가지 중에서 앞에 말씀은 중복이 되고 목표 B에서 여전히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일컫는 생태계 서비스 이 기능하고 또 이 서비스를 평가하고 유지 증진을 꼭 시켜야지 되겠다라는 것이 GBF 목표 B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생태계 서비스를 자연이 인류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밀레니엄 에코시스템 어세스먼트 MEA가 유넵에서 2005년도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서비스들이 그렇게 있어? 이런 관광이나 휴양 치유와 같은 문화 서비스, 조절 서비스, 지지 서비스, 공급 서비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 향후에 들으시면은 이거 낯설지 않다라는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이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이라는 이제 어떤 그 하드웨어라고 볼 때 그 펑션에 의해서 노란색으로 유출되는 것이 서비스입니다. 생태계 서비스, 자연 혜택 이런 것들이 우측 붉은 선 안에 들어갔을 때 인간의 복지에 어떻게 이것이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가 그동안에는 물이라는 것이 아주 무한한 재해였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쓸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유리병을 통해서 가격이 매겨지고 값을 치르고 그 물을 우리가 마시는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쪽에서 오염하고 파괴만 시킨다면은 여기의 기능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피드백을 이렇게 제도라든가 행동을 통해서 피드백을 이렇게 주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드그룹 교수님 네덜란드 대학의 한 슬라이드로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하자면은 그렇다면 이렇게 생태계 서비스가 무한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초록색 부분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거위를 우리가 보존하지 않으면 이 황금알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은 이것을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態법에 이 생물 지불제 페이먼트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간이 여기에 지금 이제 함께 계시는 기업의 관계자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기업의 ESG 활동 중에서 이런 활동도 접목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민간에서는 이렇게 에코증권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것이 물론 보통 우리가 그런 증권이 아니라 기부 증권으로서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명예를 이렇게 현황하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방법론들을 이렇게 가지고 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 자연의 혜택,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가 이제 여러 차례 환산이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다른 슬라이드를 여기다 보내드린 것 같은데 이게 뜨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산림청에 우리 숲이 우리에게 주는 인간에게 주는 공익적 가치가 얼마일까? 221조. 그래서 국민 1인당 한 428만 원 정도의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다. 이건 2018년도 기준이고요. 작년에 국립공원공단이 이 가치 평가를 한 거는 우리 그 내셔널 파크이 111조 한 3천억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발표를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단히 해야 되겠지만 국제도 이제는 이 기후변화 대응하고 생물 다양성 손실 방지를 뭐가 더 우선이고 뭐가 더 후순위가 아니라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IPEPS하고 IPCC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여러 차례 말씀 나왔던 것처럼 2017년 TCFD에서 이제 2023년 곧 이제 발표가 되겠는데 TNFD로 확대가 되면서 우리 기업도 이제 새로운 실천 과제로서 생물 다양성까지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아까 지표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어떤 곳에서 어떤 활동으로 이런 것들도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저희 ICN 이쪽에 이제 기업 관계자분들께서 연락들을 좀 주시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어느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고 뭐 정확하게 이런 것들 실제로 이제 이런 컨퍼런스라든가 아니면은 각 무슨 뭐랄까 컨설팅 같은 것들도 많으셔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러시는데 실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또 좀 약간 부족한 면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한테 연락을 이렇게 주셔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많이 이제 알고 계시고 작년에 우리가 리더스 포럼을 그래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네이처 퍼스티브 이거를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경제하고 사회가 잘 이거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작년에 또 저희한테 또 직접 참석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셨던 우리 또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스도 와 계시고 올 10월에는 2회 그 리더스 포럼이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데 작년에 또 함께 하셨던 우리 뭐 기업 몇 군데 저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은행 또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데가 오늘 참석을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주셨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묵직한 이 동물들을 왜 여기에 이렇게 모셔왔을까? 오른쪽에 보면은 사실 여러 세기 동안에 여기에 우리 저 코뿔소라든가 이 코끼리들이 많이 포획당하고 많이 줄어들었고 서식지가 줄어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묵직한 동물들이 타박타박 토양에 이렇게 토양이 짚고 있는 탄소를 잘 포집하고 있어서 이 친구들이 하는 역할이 여기에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물 다양성 손실을 우리가 방지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작업들도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봐야 되겠다라는 내용이고 아까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자연자원 총량제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손실을 회피하지만 개발의 어떤 사업의 장면에서 불가피하다면은 훼손한 부분을 복원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이런 작업은 제주도에서 파이로스로 고대 팀이 이거 작업을 하셨고 연구는 다 마무리가 됐고 아마 이제 특별자치도 차원에서의 법제화를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송영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와 대체적으로 또 흐름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가볍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요거는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손실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려면은 뭔가 돈이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우리 정책 의사 결정자분들이 이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편익을 공유하려면은 국가 재정 체계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가 이렇게 편입이 돼서 여기 함께 하고 계시는 기업의 지속 가능 보고서, 경영 보고서가 참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일련의 이런 흐름들이 체계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 저희는 이제 마련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고 그러나 오히려 그 저개발 국가는 유엔이 이런 그 가이드라는 것, 그러니까 표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서 직접 거기에서 ODA 사업을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시스템을 어쩌면 그쪽은 더 잘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OECD 국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단한 노력으로 지금 하고들 계시고 빠른 시간 안에 이것들이 좀 어떤 정립이 좀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IUCN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기업과 이렇게 직접 본부에서 하는 일 그리고 또 저희 한국위원회에서 함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저에게 또 부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볍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 어떤 목적지가 있으면 뭐 두 번도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되는데 참 목적지가 무연할 때, 목표가 무연할 때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기후변화 쪽은 그래도 1.5도라는 목표가 있어서 조금 다소 손에 잡히는데 이 생물 다양성 손실 쪽은 정말 막연히들 하시는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 자연 기반 해법을 일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예시가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그래서 조금 좀 손에 잡히기는 하겠으나 그래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죠. 자, 이 사업은 IUCN이 그 멸종 위기종 보호 프로젝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도에다하고 2050년까지 아주 좀 긴 시간으로 지금 하는 건데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냥 이 레드리스트를 평가하고 주기적으로 간행무 발표하고 또 웹사이트 개설해서 이런 것들을 인식을 제고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도요다하고 IUCN이 같이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런 참고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지금 제네바에 나가 있는 환경부 그 오일영 국장께서 제가 오늘 이거 좀 발표 좀 해야 된다 그랬더니 또 친절하게 또 정리를 좀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그것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런 멸종 위기종의 개체 보호를 하는 그런 또 이런 프로젝트들도 라코스트라는 기업과 함께 24년도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들은 여기에 아래 링크를 좀 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또 오일영 국장께서 기업들이 IUCN 본부랑 뭔가를 협업 사업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직접 연락도 좀 주셔도 좋다 그래서 앞에 메일 주소도 제가 자료 집에는 이렇게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호지역 관리 프로젝트도 한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웨이가 같이 협력하는 건데 뭐라 그럴까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자연 그 복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좀 장기적으로 하겠다. 이래서 20년부터 23년까지 이루어졌던 거고 사업 지역은 주로 이렇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서 5개 보호 지역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성과에 따라서 또 다시 한 번 더 연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2번째 사례로는 인도의 타타 철강회사 이거는 많이 알려진 사례라서 또 제법 그 안에 링크에 또 그 사업에 또 들어가 보면은 상세하게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도 19년부터 22년도까지 인도의 히말라야 지역을 딱 특정해서 타타가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IUCN은 이런 해당 지역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뭐 네트워크를 잘 만들고 이런 일을 실행할 수 있는 그쪽의 어떤 단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구축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맡아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와 자연 보호 프로젝트 사례로서 또 이 코카콜라 재단이 베트남에서 여기에 목적과 같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17년부터 21년까지 했었고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지역에 이렇게 카피해서 하는 그런 준비들을 지금 또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뭐라 그럴까 이거는 지금 이제 태국의 그 식음료 회사인 TCP 그룹이 하는 건데 이런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작은 단위로 국가별로 아시아 이런 데서 인도네시아 또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데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조금씩 번져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지속 가능 농업 자연보호 프로젝트 사례로서 농생태학으로 그리고 이 나무나 이런 농사를 짓는 것도 인간 농법, 생물 다양성을 이렇게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농생태학을 적용을 한 뭐 그런 기법으로 IUCN과 같이 협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국내 사례입니다. 국내에 이제 아까 우리 유한 킴벌리에서도 소개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이 탄소 지우개 클럽이 초창기에 저희가 유한과 함께 또 같이 했었던 유한 킴벌리와 했었던 그런 사업인데 저희도 그때 사업이 참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국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앞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셨고요. 이거는 기업수부입니다. 그 중부고속도로 앞에 그 농다리 그 뒤쪽에 그런 산을 보전 협약을 맺고 기업이 참여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장 건강하지 않은 숲을 조금 경영한다는 그런 측면은 있지만 이 숲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기능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겠지만 이런 자연 숲에 대한 이런 것들도 좀 소개하는 그런 계기로 베네핏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기업 참여하실 수 있겠고요. 이거는 저기 DMZ의 철원 그 두루미논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지역 기업의 임직원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또 두루미 서식지를 이렇게 보존하는 이런 일에 기업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생태계 보전 부담금을 가지고 그 사이트 자연환경 금시탁이 가지고 있는 그 공유재산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복원을 통해서 반달가슴곰이 지리산에서 어디죠? 덕유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생태 통로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복원을 한 케이스죠. 이런 거에도 이런 이런 프로젝트에도 기업들이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복원이 된 그런 사례고 아까 반딧불이처럼 저 옥천에서도 그렇게 기업과 더불어서 지역 주민들이 협력해서 반딧불이를 보존하고 궁극적으로는 금강의 이 녹조 수질을 좀 개선하는데 일익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곶자왈이 가지고 있는 무슨 뭐 물 기능 또 뭐 이런 공기 기능도 좋지만 요거는 2019년도인가 20년도인가 이쪽에 육지부에 그 꿀벌 바이러스가 참거를 해서 급히 제주도 곶자왈에 그 꿀벌을 이렇게 옮겨서 피신시켜서 다시 또 기능을 이렇게 회복하도록 하는데 또 기업의 후원으로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밖에 뭐 다양한 일들이 있고 또 해양 쓰레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베라 사례인데 크레디스로 아직은 뭐 이것이 지금 이제 베라가 열심히 하고 있으나 RED 플러스 알파 그걸로 하고는 있으나 IPCC가 공인을 하지 않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트랙으로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또 접점을 가지고 플라스틱을 저감해서 그것을 뭐 크레디스로 이렇게 연결짓는다든가 그런 일들을 곧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갈조류 증식을 통해서 이렇게 생물 다양성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일도 연구 사례가 많이 있어서 기업들이 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국내에 접목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전복의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 좀 조절을 하면서 갈조류를 이용해서 궁극적으로는 블루 카본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로서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국립공원이 또 저희하고 함께 국립공원 내에도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기업들이 연락을 주실 때 저희들이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저 아래는 올해 일인데 해양 기후 변화 스테이션 어떤 기업이 이렇게 참여하셔서 저 아주 그 먼 곳에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시설들도 함께 이렇게 접목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일도 있고 또 해외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UCN 본부하고의 협업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내 사업장이 어딘가에 있다면은 그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실 수도 있고 막연하실 때는 또 연락을 주신다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 중에서 연결을 이렇게 시켜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자연 기반 해법으로 인한 조절 서비스 이 망그로브 숲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필리핀의 마닐라 대학의 레니 교수 그쪽 팀들이 아주 굉장히 왕성하게 이 사업을 많이 하는데 역시나 국내가 아니라 그쪽이 더 사업장에 있는 기업들이시라면은 한번 참고를 해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UCN은 48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 한 1,400 회원 기관과 한 18,000명들 전문가들이 이렇게 참여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제 이런 IUCN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저희에게 또 이렇게 좀 문의를 해주신다거나 하면은 뭐 본부 차원에서 좀 크게 장기적인 사업을 하실 수도 있겠고 국내에서 저희 한국위원회가 또 이러한 것들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서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